7월 30일 금요일 밤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끝이기도 하지만 7월의 끄트머리에 걸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내일을 포함해서 다음 주 동안 여름 휴강으로 들어갑니다. 한 주 동안 휴식을 하고 그 다음 주 두 번째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별히 뭐 어린애처럼 주말을 기다리거나 뭐 직장인들처럼 막 휴가 날짜를 막 손꼽아 기다리거나 이런 제가 상황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런 뭐 간절한 날짜를 꼽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날짜가 기다려지긴 하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은 축구 동호회에 가서 야간 축구 경기도 한 게임 하고 그래 왔습니다. 8월달은 또 경기장 대여를 하지 않는다네요. 코로나 확산이 된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콧구멍 찌르기가 맹렬합니다. 전국적으로 무진장 찔러대 가지고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 숫자라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저는 미스터리고, 일단 최근에 일본 도쿄올림픽을 대하는 우리 한국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현상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저는 우리의 이제 민낯을 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 그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을 때 북한 응원단이 와가지고요, 그 여자들이 뭐 그 김정일인가요? 그때 누구 이제 플래카드에 찍힌 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펄럭펄럭거리니까 차를 긴급하게 세워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플래카드를 막 이렇게 고이고이 우리 태극기 접듯이 막 접어가지고 장군님이 여기 이제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막 울고불고 했던 그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시키면 떠오르실 건데요. 다들 당혹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일본과 관련된 무엇이라도 반응하는 거 보면 같은 또 남한 사람이면서도 또 당혹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역사관과 세계관, 그리고 글쎄요, 아비투스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새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칼럼을 하나 읽을게요. 송재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캐나다 맥메스터 대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슬픈 중국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책을 3권을 내기로 하고 지금 첫 번째 책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분한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책 빨리 안 내주시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10월 달로 출판될 거라고 예정은 돼 있던데,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슬픈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근대사에서 똥볼 찼던 역사들, 뭐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 시리즈를 송재윤 교수의 지식과 시각이 녹아서 다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책이에요. 전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이분의 글 솜씨가 굉장히 저는 재밌고 제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의 칼럼 7월 20일 조선일보 화요일자에 중국몽이 인권 자유보다 더 큰 꿈인가?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 꿈몽자요. 그게 인권과 자유보다 더 큰 꿈인가? 세계 인권 그리고 보편적 자유보다 더 큰 거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코테이션이 군데군데 있는데 제가 읽는 게 한계가 쭉 나열해서 읽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을 향해 천하대세를 따르면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높은 산맥의 나라 중국의 대사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작은 나라를 향해, 작은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위정자들이 했는 말이에요.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우길승천하는
중국의 질서에 순응하라고 요구한 듯하다. 주권국가 간 외교의 프로토콜을 어기는 비례의 언어이지만, 예의에 안 맞는 언어이지만 놀라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이 세상의 천하대세를 잘못 짚고 있고 천하대세에 거역한 결과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공화혁명의 아버지 순원은 청나라 황제를 보위하는 보황파를 향해 일갈했다. 천하대세는 크고도 세차니 순응하는 자는 창성하고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 2000년간 중화제국을 유지해온 황제 지배체제는 세계사의 큰 흐름에 어긋난다는 발언이었다. 그의 예언대로 1911년 제국이 황제 나라가 해체되고 민국이 들었었다. 그래도 중국은 프랑스가 그렇게도 공포정치로 혁명을 일으켰던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순탄하게 근대체제로 넘어오긴 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그 마오쩌둥이 역시 역사는 거슬러 가는 건 없다, 건너뛰기가 없다라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중국 인민들의 무참한 피를 내버리고 말았죠. 당시 순원은 널리 알려진 사마천의 문장을 압축해서 공화혁명의 당위를 설파하는 16자의 비결을 삼았다. 사마천의 원문을 보면 천하대세 대신 음양사시, 8위, 12도, 24절에 각각 교령이 있으니 란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교령이란 시간과 공간에 엄격하게 작동하는 자연의 교시와 명령을 말한다. 자연 질서를 따르면 창성하고 어기면 망한다는 통찰이다.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생존 본능상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게 마련이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천하대세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 인권 신장, 민주주의 확산, 법치 확립, 권력 분립, 경제적 통합, 문화적 혼용, 범인류적 연대다. 돌려 말하면 집단주의의 퇴조, 전체주의의 몰락, 독재 권력의 파멸, 고립 노선 폐기, 국수주의의 퇴출이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바로 이러한 인류사의 도도한 흐름을 순원은 천하대세라 불렀다. 이쯤 돼야 천하대세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마천의 표현을 빌리면 범우주적 교령이다. 인류 역사를 살펴 인간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따져보자. 중국 공산당은 과연 천하대세에 순응하고 있나? 범우주적 교령에 복종하고 있나? 1949년 건국 이래 중국 공산당은 천하대세를 거슬러 숱한 위기를 자초했다. 대약진운동 1958년에서 1962년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집산화로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을 초래했다. 이거는 과거 볼셰비키가 일어나고 난 뒤에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이 거기서 학습을 하지 못하고 다시 똥볼을 찬 것이죠. 당시 천하대세는 좌우 전체주의 정권 타도, 유엔, 세계 인권 선언 구현, 자유무역 확대, 빈곤 퇴출이었지만 중국 공산당은 거꾸로 갔다. 지금 우리 남한 정부도 거꾸로 가고 있죠. 이어진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 인민은 조반유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반항과 혁명과 저항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조반유리. 광열 속에서, 여기서 광열은 한자 표현은 안 해놨지만은 미칠 광자, 뜨거울 열자 아니겠나 싶습니다. 미친 열정을 말하는 거죠. 광열, 조반유리라는 광열 속에서 인권유린, 집단폭력, 대량 학살, 무장투쟁, 대민 테러로 점철된 10년의 대동란을 겪어야만 했다. 1981년 6월 27일 중국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마오쩌둥 동지가 일으키고 이끈 문화대혁명은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엄중한 좌절과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중국은 1978년 이래 비로소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고립과 자폐의 동굴에서 벗어났다.
1978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나중에 제가 광주 5.18과 연계지어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남겨놓을까 하는 생각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도 이거 한반도를 사랑해서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로운 패권국이니까 우리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가스라테프트 조약, 그 다음에 얄타 회담, 한반도를 버린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에치슨 라인의 설정, 그 다음에 75년도에 공산화가 되었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각 국가들은 각자 도생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79년도에는 미중 수교가 일어나고,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테러 암살을 당했죠. 그리고 80년도에 광주 5.18이 터졌습니다. 이 남한에서도 베트남과 같은 공산화를 해야 된다라고 당시에 난민전 같은 대표적인 그런 조직이, 좌익 조직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김대중 씨가 뭐 장기표 이런 분들과 함께 당시 과도 정부로서 민주화 정부를 선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각까지도 다 맞춰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시체말로 뇌피셜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음모론 끼워 맞추고 뭐 이런 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한번 같이 놓고 입체적으로 보자, 이런 뜻이에요. 개개인의 이윤 동기를 인정한 후 자유무역의 천하 대세를 따랐기에 30-40년 만에 1인당 GNP 1만 달러의 샤오캉 사회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며 천하 대세를 거슬러 전 세계를 상대로 무모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대로 된 중화민족은 이런 말이 있죠. 아시아에 두 가지 불가사의가 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린 것과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 그게 이제 두 가지 불가사의다. 조선은 이미 윤치호 선생이 말한 바대로 유럽에서의 이론화된 공산주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조선식 착취 공산 제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제 정서에 맞는 거죠. 이 한반도에는. 그것도 그럴 것이, 물론 그때 당시에 백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민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념에 대해서 전혀 뭐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도 하지만, 어떤 체제로 해방 뒤에 어떤 체제의 나라를 만들면 좋겠냐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70-80% 육박하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이른바 인텔리라고 하는 계층들은 대부분 이제 공산주의에 이제 매료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상술에 능하고 과학을 신봉하고, 여기 수능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자기 내부에서의 동력 자체에서 근대화된 그런 체제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꾸러지면서 똥볼을 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친다고 하면 시진핑이가 말하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어야 되는 판인데, 어쨌든 그것을 부흥을 외치면서 천하대세를 거슬러 전 세계를 상대로 무모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홍콩의 자치를 허물고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개개인의 일상을 욕죄는 디지털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오죽하면 수백만 홍콩 시민이 천멸중공,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천멸중공을 외치며 거리에 쏟아져 나왔겠나. 우리 한국의 좌익들은 그 운동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죠. 당연히 지금 세계 각국의 반중 감정은 인구의 70-80%를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의 민폐 국가가 지금 중공입니다.
대체 중공몽이 무엇인가? 중국몽이 무엇인가? 개인의 인권, 자유, 반독재, 법치, 민주주의보다 더 큰 꿈인가? 바로 홍콩에서 공화혁명을 시작한 순원의 말 그대로 천하대세 역행하는 자는 멸망한다. 사마천의 통찰대로 범우주적 교령에 복종할 때 비로소 중국은 인류와 더불어 창성할 수 있다. 마지막에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뭐 천하대세라고 말하니까 그게 떠올라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촛불로 탄핵이 되고, 법치에 탄핵이 된 게 아닙니다. 촛불로 탄핵이 되었죠. 촛불로 탄핵이 되고, 선배님 몇 명하고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조금 좀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던 상황이에요. 나라가 뭐 이따구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에서. 근데 그 술자리 배석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잘 나갑니다. 예. 한마디로 잘 나가고, 뭐 특히 아쉬울 거 없이 그렇게 사는 분인데,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 관장은 너무 지금 민감하다. 지금 이게 대세다. 그냥 대세에 따라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도 그게 대세라면 따라야 되겠네요. 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말 하면서 그래요 또. 야, 문재인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겠냐. 사법고시 명색 출신이다. 예, 저는 문재인 머리 나쁘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뭐 치매니 뭐 영화 판도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니, 저는 그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 당 저 당 뭐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5만 잔머리 큰 머리 동원되어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머리 나쁜데 올라가겠습니까? 예,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민감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그러면은 형님은 이렇게 대세가 돌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뭐 하셨죠? 이때까지. 사실 일반인들끼리 이런 대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제가 예민해가지고요. 뭐 그런다고 막걸리집에서 뭔가 천하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예민해가지고 이제 버릇없이 형님한테 잠깐 대꾸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좀 있다가 다시 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대세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대세에 뭐 우리는 지금 역사를 뭐 쓰고 있다라고 하는 팡리전가요?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대세는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요, 아닌 거는 또 아닌 거거든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미제스 쌤이 그랬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인류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격돌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미제스 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편적 인류 가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유주의 노선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정 떠나는, 반지 원정대처럼 계속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보수의 가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법치, 절차의 정당성, 뭐 작은 정부, 권력의 분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를 깨려고 하는 자들과 투쟁하는 정신이 바로 보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대세다 따르자라고 그렇게 맥없이 노비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비단 천하대세 아니라 골목 대세도 있고 대로변 대세도 있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뭐 위통 까고 자 다 나와 씨 붙자 이런 어떤 뭐
정말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들러붙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는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좋고 다 좋아요. 자기 골목에 지게 짝대기 들고 자기 골목 모퉁이는 지켜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게 또 하나의 대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윤 교수님의 중국몽은 세계 보편적 대세가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 보고 따라라고 할 게 아니라 중공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